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쇼핑이 엄청 활성화됐잖아요. 됐는데, 한국이 전 세계에서 와이파이라든가 온라인 상태가 가장 최정상으로 가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작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이 60%가 넘었습니다. 근데 보통 학자들이 그런 얘기예요. 온라인 쇼핑이 과연 끝이 어디 정도 갈 건지. 근데 보통 따지는 게 60에서 70% 정도가 맥시멈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요. 근데 전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빠르게 성장되고 있거든요. 보통 전 세계 평균 20% 정도 되거든요, 온라인이. 근데 우리나라가 60%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정점에 오지 않았나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작년까지 말고 올해 와서 이마트 같은 경우도 입점을 이렇게 중단했다가 다시 더 확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오프라인 매장이 좀 활성화되고 롯데마트도 그렇고 백화점들도 그렇고 이마트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가는데 약간 주춤합니다. 온라인 매출이 늘기는 늘었는데 어느 영역에서 늘어나냐면 소매 영역이 늘은 게 아니고 약간의 여행이라든가 금융 쪽에 많이 들어가지 일반 소매 매트는 약간 정지 상태예요. 그래서 추세가 앞으로는 온라인만 가는 게 아니고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을 결합된 형태로 분명히 갈 거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애터미도 그런 측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고 제가 한 애터미 한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희 대학 선배가 제가 요식업하고 학원을 하고 있을 때 저희 가게 오셔가지고 애터미를 하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누구나 그렇듯이 자기가 굳이 이걸 새로운 일에서 할 어떤 계기가 없으면 잘 안 하죠. 자기가 살아온 경험치가 있고 관성이 있는 건데 새롭게 궤도를 바꾸고 싶지가 않잖아요. 근데 제가 고민했던 게 내가 가는 궤도만 가면은 금방 5년 후에 궤도가 금방 끝이 보이는 거거든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뭔가 전환점을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서 약간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애터미 박항일 회장 동영상을 들으면서 약간 다른 생각을 했어요. 저도 유통업을 했거든요. 근데 유통업의 가장 핵심은 물건 살 때 결정됩니다. 내가 싸게 사면 이미 승산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물건 자체를 비싸게 가져오면 이미 거기서부터 경쟁력이 떨어져요. 근데 애터미 제품 전체를 딱 보면은 아마 박항일 회장의 그 경영 관리라든가 애터미 제품 유통 구조를 보면 그 제품의 경쟁률을 아니까 저는 이건 얘기가 다르네.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출발했는데 오늘 그 내용을 들어가면서 그런 전제를 놓고요. 근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각자 목적이 있을 겁니다. 취지가. 근데 돈 버는 거는 애터미 말고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 많아요. 굳이 애터미에 대해서 하는 게 본인 나름대로 저 역시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이게 그 전제입니다. 우리 각자 남은 인생이 지금 50대, 60대, 어떤 분이 70대까지 가신 분들 있는데 요즘 100세 시대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아까도 장난삼아 많은 분이 얘기하다가 최근에 100세 되신 분도 많으세요. 그분들이 요즘 70대 중반에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주체되면서 혀를 차면서 그래요. 젊은 사람이 안 됐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과거에 이런 형태로 우리가 돈을 벌고 그런 행위를 했는데 앞으로 120살까지 산다 그러는데 만약에 지금 본인 현장에서 위치에서 2 내지 5년을 뭔가를 해가지고 남은 인생 전체에 크게 걱정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거 하지 않겠냐고 물어보는 게 전제예요. 저도 그래서 시작을 했고. 근데 가만히 되돌아보면 어떠냐면은 제가 대학교 졸업해서 30년 동안 일을 했는데도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2 내지 5년 만에 되냐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천재로. 만약 그게 된다면은 나 그게 무슨 일이 나한테 정확히 얘기해봐라. 그리고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일이야. 자, 그거 들어가면 제가 할 수 있는 일 같아. 그러니까 관심 갖죠. 그거 어떻게 하냐고. 나도 하면 안 되겠냐고. 자, 그런 전제를 놓고 들어가요. 제가 매일 이렇게 처음 사람들을 접하면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 서론으로 이 3가지 주제를 놓고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유통이라 그랬습니다. 유통 자체는 과거 거 한번 거슬러 가 볼게요. 예전 같은 데는 동네에서 서로 커피점 사장은 빵집에 갔고 빵집 사장은 음식점에 갔고 서로 이렇게 크로스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이 동네에서 돌았어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면서 이쪽으로 다 갔죠. 편의점이나 할인점으로 아니면 인터넷 쇼핑몰로.
다른 이유는 없어요. 싸고 좋으니까 소비자한테 이득이 됐으니까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어떤 유통 마진 자체는 이분들한테 다 갔죠. 근데 제 입장에서 만약에 편의점이나 할인점이나 온라인 쇼핑보다 제 입장이 더 유리한 데가 있으면 저는 또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나도 말고 내 친구들도. 근데 애터미가 있는데 그런 전제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편의점이나 할인점이나 온라인 쇼핑보다 더 유리하면 득이 되면 그쪽으로 갈 의향이 없냐고요. 기존의 마트나 인터넷보다 이익이 되면 소비자가 갈 거예요. 저도 그래서 관심 갖게 된 거고. 그럼 실제로 애터미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하는 회사가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게 들어가 보는 겁니다. 몇 가지만 사례 들어볼게요. 삼성 비스포크 에어드레서가 인터넷 제작 쿠팡이라는 데가 엄청 대규모 북미에서 1위 하는 쇼핑몰인데 159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 아자몰에서는 115만 원 합니다. 비대가 20만 6천 원인데 여기는 14만 5천 원 하고 선풍기가 2만 9천 원 하는데 18,000 원 하고 기타 등등 이렇게. 안마기 같은 것도 요즘 뭐 워낙 안마기가 유행해서 많이 하니까 이건 인터넷 최저가가 398만 원인데 159만 원 정도 한다고. 차이가 벌써 230만 원 나는 게 처음에 의아스럽죠 이게. 우리 납득이 안 가는 건데 이게 의아스러운 거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격 경쟁력을 가질까 들어가 보니까 핸드 블렌더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핸드 블렌더가 온라인 홈쇼핑에서 온라인 쇼핑의 최저가가 26,200원인데 애터미몰에서 9,900원이래. 같은 제품이. 여기 들어가 보니까 이유가 있는 거죠. 애터미가 600만 명의 소비자 회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조합이 만들어진 거죠. 공동구매 현상으로. 근데 여기 특징이 있어요. 여기 일반 인터넷 대부분 홈쇼핑 플랫폼들은 누가 여기다 가격 제품을 올리냐면은 그 대리점들이 올리는 형태, 대리점들. 개인 대리점도 있고 대리점들이. 하지만 여기는 애터미 본사가 회원을 전체 가지고 있으면서 저쪽 제조회사의 제조회사나 아니면 총판하고만 거래를 해요. 그게 핸들링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큐레이팅. 그렇게 해서 가격 자체가 600만 회원 공동구매가 되다 보니까 9,900원에 가능했던 거예요. 전체 모든 구조가 이 아자몰이 올라온 제품 그런 형태로 됐으니까 좀 납득이 간 거죠. 제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네. 여기에 수많은 회사들 그리고 수많은 제품들 디지털 가공 일반 제품들 이게 가능했던 게 애터미가 10년 만에 약 600만 명의 회원을 모아주면서 이게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모든 유통에는 어쨌든 제조회사에서 소비자까지 가는데 중간 과정이 있죠. 그 과정에 대해서 마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마진을 70%는 회원들이 가져가고 30%는 애터미가 배송하고 반품하고 카드 수수료하고 딜리버리하고 그 모든 비용 가져가는 거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던 거. 정리하면은 아자몰의 애터미에서 운영된 아자몰은 많은 소비자 멤버십과 바잉 파워를 통해서 소비자 이익 중심의 플랫폼이다. 그럼 소비자들이 이익이 되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애터미에서 이건 아자몰은 우리가 MB 상품이라 그래요. 각각 고유 자기네 삼성이나 LG나 내셔널 브랜드 자기네 이름을 가지고 들어온 제품. 근데 애터미는 두 가지 몰이 있어요. 애터미몰하고 아자몰하고. 여기서는 애터미 PB 상품을 취급하는 애터미몰에 대해서 얘기해요. 동급 최강 품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좀 특이하게 엄청 관리가 잘 된 거예요. 예를 들어 코스트코 하면 커클랜드 PB 상품들 그렇게 아마 비교하면 금방 이해가 가실 거예요. 애터미 브랜드를 달고 가는 게 선크림이라고 있는데 선크림이 한국 콜마에서 제조해서 유통되고 있는 겁니다. 막 콜마 하면은 대표적으로 화장품이라든가 제약의 의약품에 대해서는 전 세계 탑 클래스 제조업체죠. 그 회사 브랜드예요. 원료 자체는 비슷해요. 티타늄 파우더를 핵심 원료로가 있는데 랑 무슨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거는 가격이 30ml 63,000원. 애터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게 8,000원. 이걸 비교하지 않으면은 이 가격만 보면 사람들이 자기 얼굴에 불안해서 못 벌리는 거예요. 못 발려줘 그걸. 근데 이거 보면서 저도 이 정도 경쟁을 가지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애터미 제품 신뢰도 지금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애터미 제품이 나쁘네 좋네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뭘 없어요 다. 사업은 여건 엄청 좋습니다 지금. 하나 더 들어가 볼게요. 치아.
이 프로폴리스가 들어가는 거. 보통 이 정도 이게 200ml가 3,360원 하는데 프로폴리스가 이 정도 들어가면 최소 박해나가 15,000원, 2만원 합니다. 그 가격 정령이 왜 나오는지 조금 이따 얘기를 해볼게요. 홍삼단. 홍삼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 뭐 정 이렇게 얘기하는데 홍삼의 그 효능 자체는 중간의 성분, 우리가 단편적으로 하나만 딱 보시면 진세노사이드, 사포닌. 이 브랜드는 그람당 5.5g, 에테미건 그람당 20ml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4분의 1. 화장품 뭐 더 이상 얘기할 거 없고요. 헤어렘이랑 똑같은 브랜드, 간장. 그럼 여기 애터미 브랜드를 달고 있는 PB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어디서 나온가 볼게요. 대표적으로 하나, 칫솔을 예를 들어 볼게요. 전체가 다 600가지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칫솔이 지금도 밖에 나가면 편의점에 3,000원에 팔리고 있어요. 그리고 할인점에서 2,200원 정도 팔리고 있는 거고, 근데 같은 제품이 이쪽 애터미몰에서 얼마에 팔리고 되어 있냐? 1,200원에. 근데 여기 그림 보면은 생산자가 1,200원인데 소비자 가격 1,200원인데 이해가 가냐고요? 안 가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이게 기존에 밖에서 3,000원에서 2,200원 하는데 1,200원 가는지. 저도 이걸 제가 딱 처음에 우리 박항래상 동영상을 듣고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이거 무조건 된다. 그럼 가격 경쟁이 어떻게 같이 가는가 볼게요. 그게 바잉 파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애터미에서 저 치아 칫솔 회사에 의뢰하는 거죠. 당신네 회사가 한 달에 5만 개를 파는데 우리가 100만 개를 유통시키겠다. 그럼 뭐 우리 아무리 유통의 문의아니어도 금방 알죠. 5만 개 파는데 5만 개 사던 사람이 100만 개 사가는 업체고 가격 경쟁력이 나오죠. 근데 문제는 5만 개 생산하던 업체가 어느 날 갑자기 100만 개 생산을 하면 자금 부담, 인건비 부담 되게 엄청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걸 제한을 하는 거죠. 그 원재료비를 우리가 선불로 드리겠다. 그리고 5만 개 생산하던 인건비가 10명이라면 만약에 100만 개 생산 20배잖아요. 10명이 하던 거를 200명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인건비도 갖다 일주일 현금결제하면서 다 선지급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칫솔에 대해서는 이쪽 당신의 칫솔만 쓰겠다. 품질에 대해서만 신경 써줘라. 경쟁하지 말고. 이런 조건이면 파격적인 제한이면 생산자 입장에서 당연히 해볼 만하죠. 이렇게 시작을 해서 디오텍 코리아가 1년에 5억 정도 매출을 하던 회사가 200억이 넘어간 회사입니다. 애터미에 들어가는 PB 상품의 600개 회사가 대부분 저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거죠. 무조건 될 수밖에 없다 이거. 그래서 생산자가 이런 조건 때문에 반값에 이게 생산이 되는 거예요. 유통을. 그 600원에 나와서 600원에 출고가 돼서 판매 관리비도 당연히 애터미가 거의 무인 경영 체제잖아요. 대부분의 일반 회사들이 20%, 30% 판매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여기 10% 정도 들어가서 이게 1,200원에 유통이 됐던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니까 당연히 흥분되죠. 야, 이거 무조건 된다. 제가 처음에 어떤 생각했냐면 이 얘기를 듣고 딱 속으로 그 생각했어요. 야, 저건 칫솔 하나만 나한테 내가 독점 대리점값만 와도 이거 대박이다. 이렇게 주지를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애터미 제품 하나하나 다가 이런 구조로 가서 정말 독점 기업 관리하면 이거 대박입니다. 근데 이렇게 유통을 아니고 이런 직접 판매 방식으로 하는 거에 그게 제약이 있는 거죠. 전체 협력사들이. 여기는 그래서 합력사라고 하더라고요. 애터미. 자기네가 아까 선 지급하고 임금도 일주일 현금 결제하고 품질 관리도 같이 해주면서 공동협력으로 이렇게 성장시켰던 회사예요. 그걸 기반으로 하는 게 전 세계 애터미 회원이 1,700만 명을 수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게 애터미 경쟁력이에요. 수요가. 어차피 중간 유통 이익 나오잖아요. 70%는 회원들이 가져가는 거고 30%는 애터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져가서 회사 운영하는 인건비, 그 다음에 배송비, 반품비, 카드 수수료, 기타 다 담당하는 거죠. 총칭해서 얘기한 밑에 애터미몰은 소비자 조합의 바잉 파워와 애터미 사업 전략을 통해서 인터넷 최저가보다 최저가몰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국내 유통시장을 한번 보요. 우리가 상사하는 그 사업을 하는 거니까 2022년도 기준으로 볼게요. 소매시장입니다. 매출이 한 국내 인터넷 전체 소매시장 기준 484조 정도 돼요. 그 중에서 직접 판매
어쨌든 애터미가 속해 있는 방문 판매에 관한 이렇게 14조. 그리고 방문 판매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방문 판매하고 다단계 판매라고 약간 구분이 되어 있어요. 저쪽에는 방문 판매 쪽에는 일반 방문 판매가 있고 후원 방문 판매라고 2단계까지 허용하는 방문 판매. 그리고 3단계 이상을 방문 판매 쪽이 다단계라고 해요. 그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가끔 자기네 회사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는 그래도 메이저급 매출이 한 1000억 정도 넘어가는 회사들이 7개 정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우리가 한국에는 뭐냐면 소비자 보호가 엄청 강화되어 있습니다. 내가 제품을 샀을 때 물건이 하자가 있으면 반품 제도가 되게 강화되어 있는 건데 다단계, 3단계 이상, 4단계, 5단계, 100단계 넘어가는 건 소비자가 물건이 제가 받았을 때 물건이 하자가 됐을 때 반품하는데 애로사항들이 돼요. 그래서 방문 판매 회사하고 다단계 방문 판매 회사가 다단계 판매사로 등록을 하려면 직접 공제조합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공제조합에 들어가려면 공제조합에 어느 정도 5억 정도를 보증해야 되고 그리고 자본금도 일정 정도 있어야 돼요. 그게 되는 게 우리나라에 111개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서 메이저급이 한 7개 정도, 여기 10건 회사들. 고구조고, 일반 유통사업은 우리나라 편의점, 슈퍼마켓, 백화점, 렌탈, 대형마트, 면세점, 요 정도에서 244조 정도 돼요. 그리고 온라인 시장, 전자상거래 시장, 2022년도 기준으로 209조. 엄청 급성장한 겁니다. 요걸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뒤에 가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애터미가 저 직접 판매 시장에 있다가 2019년에 전자상거래에 넘어오는 겁니다. 이게 이게 획기적인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이걸 애터미에 대한 비전을 몰라요. 애터미가 이 네트워크 시장에서 전자상거래 시장으로 2019년에 넘어왔습니다. 하나 더 그래프를 볼까요? 2017년부터 2022년에 우리나라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여기 첫 번째가 대형마트,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시장도 거의 성장 안 했어요. 비슷하고. 특히 더더욱 MLM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시장은 더 이상 성장 안 했어요. 딱 5조. 근데 애터미가 만약에 이 시장만 계속 성장했으면 메리트 전혀 없어요. 한국을 따져볼게요. 한국이 2000년 이후로 지금 경제 성장률이 2%도 안 돼요. 다들 헉헉대는 거거든요. 성장이 안 되는 업종에 들어갔으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근데 만약에 애터미가 이 시장이 계속이기 때문에 답보 상태예요. 벌써 몇 년, 6, 7년을 5조 상태 되면 계속 손만 바뀌는 겁니다. 가끔가다 외국 회사들, 직접 판매 회사들 와서 옛날에 A사 들어왔다가, N사 들어왔다가, P사 들어왔다가 계속 손바퀴만 일어난 겁니다. 매출이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애터미가 만약 그 시장에 있으면 관심 없는 건데, 애터미는 어느 시장으로 들어가느냐? 이 시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온라인 시장. 그래서 애터미가 다른 회사하고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비전을 잘 몰라요. 이런 느낌을 잘 못 받기 때문에.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2021년도 매출을 보면은 이쪽 시장에 볼게요. 애터미하고 한국의 A사라는 회사하고 기타들 있어요. 매출은 비슷해요. 근데 이쪽으로 넘어와 보면 얘기가 틀려요. 판도가. 결국 플랫폼의 기능은 멤버십입니다. 멤버십. 누가 많이 회원을 확보하냐가 가수의 잠재 수요거든요. 잠재 수요를 가지고 있는 게 결국 그 결정을 하는 거니까. 애터미가 600만 명 이상을 모아놓은 거예요. 여기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더 이상 이런 회사들하고 애터미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회사예요, 완전히. 하나 더 넘어갈 거예요. 조금 더 법적으로 가볼게요. 애터미 성장 과정을 다시 보면 직접 판매하고 플랫폼 회사가 있는데 저기 방문 판매하고 다단계 판매하고 네트워크 판매하고 그리고 플랫폼이라 기능 해볼게요. 우리나라 방문 판매에 관한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방문 판매법 2조 2호에 방판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다단계 판매는 방문 판매법 2조 5호.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업 권유거래라고 돼 있어요. 사업 권유거래. 2조 11호. 전자상거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따로 돼 있어요. 영업회사가 방판 회사가 우리나라 2만 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단계 판매 등록회사가 111개 정도 되는 데서 그래도 메이저급이
천억 정도 넘어가는 회사가 한 7개 정도 돼요. 이런 회사들. 2022년도 매출입니다. 매출이 있는데 방문 판매는 약 9조 정도 되고, 여기 다단계 쪽에 전체가 5조 정도 되고, 다 합쳐서. 그리고 메이저급이 한 4.2조. 기타 110개 정도, 100개 정도 되고, 104개 정도가 8천억 정도. 근데 이게 되게 의미가 커요. 왜 의미가 크냐? 이쪽으로 가볼게요. 저쪽에는 전문적인 판매업자들이 판매 마진 갖고 가는 거고, 이쪽에는 약간의 수당 개념이기 때문에 판매 마진 개념이 아닌데, 여기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방문 판매 쪽에는 판매 마진을 가지기 때문에 판매 이익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매출이 크든 안 크든 내가 얼마 팔면 얼마 남기 때문에 크게 그게 영향을 안 받는데, 이쪽은 뭐냐면은 전체 매출의 35%를 주는 구조죠. 매출이 안 뜨는 회사 가면 답이 없어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저긴 판매 마진 개념이에요. 이쪽은 매출 기준으로. 전체 매출의 35%. 그러니까 이런 회사 가서는 이쪽에 다단계 네트워크 쪽에는 매출이 작은 회사 가면 당연히 돈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35%를 주기 때문에. 이쪽에는 주주배당 개념이죠. 저기는 부업가들이 안 되고 판매 마진이니까 전업가들이 주로 활동하고, 여기 이쪽에는 다단계 네트워크 쪽에는 대부분 이렇게 세컨 잡으러 오신 분들이 더 많으세요. 출발선상에서. 이쪽에는 차원가 투자가들이 하고.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거 잘 유심해서 보세요. 전 세계 어떤 회사도 방문 판매에서 다단계에서 네트워크에서 플랫폼으로 가는 회사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넘어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애터미가 전 세계에서 세계 최초로 방판으로 시작해서 다단계로 넘어왔다가 네트워크라는 성장을 가져가면서 2019년에 회원수가 한국에서 500만이 넘어가면서 플랫폼으로 넘어가요. 애터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자모라고 애터미모라고. 근데 여기서 구분이 되어 있는 게, 그럼 이제 여기서 취급한 아이템에 대해서 확연한 구분이 나요. 직접 판매 쪽에는 우리나라 법적으로 뭐가 제한이 있냐면, 이쪽에는 방판이나 다단계나 네트워크 쪽에는 그 물건 취급하는 게 160만 원 이하짜리만 취급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재화만 취급하게, 서비스적인 취급을 못하게 해놨어요. 보험이라든가 기타 용역 관련되는 얘기죠. 근데 전자상거래는 안 그렇죠. 홈쇼핑에 들어가도 보험도 팔고 다 팔죠. 여행도 팔고. 여행, 숙박, 보험이 다 가능해요. 애터미는 이 두 가지 영역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비전입니다. 전 세계 유일의 비즈니스라고 자신있게 얘기해요. 방문 판매에서 다단계를 거쳐서 플랫폼 비즈니스로 간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게 여기 계신 분들이 앉아서 저도 관심 있는 거고, 여기 계신 분들도 이게 비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애터미가 플랫폼으로 넘어왔는데, 그럼 플랫폼의 특성을 보자고요. 플랫폼은 딱 이래요. 뭐 이건 제가 얘기한 거, 애터미 본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전 세계 유통의 허브가 될 애터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플랫폼으로서 가치가 있으려면 첫 번째는 일단 사이즈가 커야 돼요. 시장 기능을 하려면. 수요가 있어야 뭔가 판이 벌어져야 플랫폼 기능을 합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질도 좋아야죠. 비교 한번 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플랫폼으로 큰 기능을 하는 게 로켓 배송을 했던 쿠팡. 쿠팡이 이제 인프라 구축하는데 7조 2천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물류센터가 110만 평이 넘어가는 그 물류센터가 전국에 200개가 넘어요. 쿠팡에. 어머니 따라올 수가 없어, 어떤 회사도. 그래서 2022년에 네이버를 제끼고 1등으로 2003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네이버 쇼핑 많이 하잖아요. 네이버 또 강점이 뭐냐면, 네이버는 여기 혹시 네이버 아이디 안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다 가지고 있죠. 지금까지 여기 모든 계시는 빅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가공을 쓰는 빅데이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유통시장은 네이버하고 쿠팡이 지금 두 개가 쌍두마차로 견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터미가 쿠팡이나 네이버에 견주어가지고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 보는 거예요. 애터미 본사에서 맨날 전 세계 유통의 허브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쿠팡을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쿠팡하고 애터미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어떤 특성을 갖는지. 쿠팡은 설립이 2010년, 애터미가 2009년. 창업자 김 누구누구, 이쪽은 박한길. 회원수가 2023년 기준으로 2100만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와우 회원이, 여기 와우 회원 많을걸요 아마. 우리 강선수 사장님도 와우 회원 아니세요? 4,900원씩 내는데